바쁘게 움직이는 현대사회,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 고유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수많은 표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준을 만들고 기준을 세우는 이곳에선 우리 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기술뿐 아니라 마우스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기술도 개발 중이라는데요. 미래 신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출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랩24시의 조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온 이곳은 대전에 위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인데요. 여러분은 우리 생활 속에서 표준이 없다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시간의 표준이 없다면, 또 무게의 표준이 없다면 아마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측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을 연구하는 바로 이곳,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표준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들어서자 그간의 역사와 성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선시대의 표준 발명품인 치구기. 치구기를 비롯해 길이, 질량, 시간 등 7가지의 측정 단위를 기준으로 개발된 수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단위별 전시물을 통해 표준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국가 측정표준 대표기관인 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박연규 책임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에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때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1966년도에 우리나라를 방한하면서 중요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바로 여기 보시는 킬로그램 분동 세트하고 5m 길이의 표준 자를 가지고 온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표준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거를 기회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표준과학연구원을 1975년도에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이 표준 연구가 없었나요? 암행어사 아시죠? 네. 암행어사 하면 떠오르는 게 마패잖아요. 실제로 암행어사는 마패 외에도 유척이라고 하는 자를 가지고 다녔어요. 세금을 예전에는 전부 다 천으로 많이 걷었는데 이 길이를 잴 때 자가 틀리면은 백성이 내는 세금이 더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자로 정확하게 재야지만 그 세금을 공정하게 매길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용도로 국가의 기준으로 잡는데 저 자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가장 주요 성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굉장히 많은 주요 성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고도로 하는 그 측정 표준 연구 중에서 시간 표준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과거에 300만 년에 1초 틀리는 그런 세슘 원자시계를 개발한 바가 있었고 올 초에는 1억 년에 1초 틀리는 이토빔 원자시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의 시계를 개발을 했고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 네. 표준과학 연구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네. 4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선진 표준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25년엔 세계 1위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뇌의 기능을 연구하고 있는 생체 신호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곳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세요? 두뇌 활동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신경 전류에 의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이런 자기장 신호들을 측정을 함으로써 뇌 기능을 연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뇌의 기능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뇌의 기능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고차 인지 기능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병원의 경우에는 뇌전증 환자에게 있어서 정상인과는 다른 전류 활동들이 감지가 됩니다. 저희가 측정한 자기장 분포로부터 과연 뇌의 어느 부분에서 신호가 발생을 했는지 유출을 함으로써 나중에 수술을 하실 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신기한데요. 그러면 이 장치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거예요? 예, 이 장치의 핵심은 스퀴드 센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스퀴드는 우리말로 소전도 양자 간섭 소자입니다. 내부에 액체 헬륨을 채우면 아주 극저온 상태로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이 스퀴드 센서가 소전도 현상을 나타내면서 미약한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해서 이를 전압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로 인해서 두뇌 활동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뇌 주변의 자기장 분포가 달라지게 되고요. 이를 초전도 소자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함으로써 뇌 기능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뇌자도는 뇌의 형태를 촬영해서 이상 유무를 밝히는 MRI와는 달리 신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미세한 자기장을 측정해 뇌 기능의 이상 유무를 밝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뇌자도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뇌자도 장비는 자석에 반응하기 때문에 검사 전 하고 있는 귀금속을 모두 빼야 한다고 합니다. 그 후 자기장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 뇌의 정확한 위치를 체크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검사에 들어갔는데요. 나의 뇌를 측정한다는 건 무척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눈 감아주세요. 눈 떠주세요. 감아주세요. 예, 자극 테스트 잠시 하겠습니다. 우려와 달리 별 통증도 없이 금방 검사가 끝이 났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도 저의 뇌 기능은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뇌의 기능과 건강 상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근데 전 정말 저 안에서 아무 통증 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느낌 없이 뇌 구석구석을 다 검사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두피에 닿는 것 없이 침습적이거나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 발생한 자기장을 측정을 함으로써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자도는 뇌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측정해 뇌 상태에 대한 지도를 그리는 측정 기술입니다. 하지만 현재 뇌자도는 여러 신호를 동시에 측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MRI 기술의 뇌자도 기술을 접목한 뇌파 자기공명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 좀 더 정확한 뇌 측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뇌자도를 통해 뇌 관련 수술 부위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에 이상 부위가 여러 군데 있을 때 그 여러 군데를 동시에 모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고, 이상 부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지 과정을 할 때 기능적으로 나눠져 있던 부분들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밝혀냄으로써 뇌의 결국 인지 활동의 신비를 풀 수 있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뇌 질병을 치료 가능케 하는 그런 중요한 장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뇌자도 기술은 의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무의식 반응을 분석해 마케팅에 적용하는 뉴로마케팅,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언어와 심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뇌 기능의 신비를 푸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에 찾아갈 연구소는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곳인데요. 여러분 혹시 온라인 쇼핑하실 때 이거 한번 만져봤으면 했던 적 없으신가요? 바로 그 바람을 실현시켜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 현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표준과학연구원의 또 다른 핵심 분야인 촉각 마우스 개발팀을 찾았습니다. 연구진들이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손가락 모양이 움직이는데 뭔가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이제 도마뱀의 이제 콧구멍이나 그리고 이제 불 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 대서 그 느낌을 지금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보이는 물체의 감촉을 느낄 수 있는 이른바 촉각 마우스. 실제로 지금 화면에 있는 질감을 그대로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같네요. 화면에 따라 촉각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은 마우스 안의 특수 장치에 있었습니다. 패드 안쪽에 달린 핀들의 움직임에 따라 질감이 조절된다고 하는데요. 촉각 마우스로 우리는 거칠기와 마찰력, 온열감, 딱딱함 정도의 4가지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촉각 마우스의 핵심 기술은 촉각 센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촉각 센서를 연구하고 있는 박민훈 학생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촉각 센서를 주로 만들고 있고요. 또 부수적으로는 이제 제가 촉각 센서에 응용될 수 있는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이제 소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리콘을 이용해서 굉장히 얇게 만들음으로써 그걸 굉장히 유연하게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촉각 센서를 만드는 첫 단계인 센서 디자인 과정입니다.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 디자인을 마친 후 센서를 직접 만들기 위해 계측기기 연구센터로 향합니다. 연구를 위한 각종 기기 장비들이 있는 계측기기 연구실. 들어오자마자 무먼지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방진복으로 갈아입습니다. 하루에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밤 늦게까지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있게 되면은 이제 클린룸 자체가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1시간이나 뭐 2시간 단위로 잠깐 나왔다가 이제 다시 실험하러 들어가고 또 실험 그 공정 주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센서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예민한 기계들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은 굉장히 꼼꼼하고 철두철미합니다. 첫 단계는 포토리소 공정입니다. 센서의 실제 크기는 머리카락 두께 정도로 작아서 육안으로 보기가 힘든데요.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 센서를 확대한 다음 현미경으로 다시 한번 크기와 위치를 확인하고 빛을 이용해 센서를 그리는 단계입니다. 얇은 실리콘을 원하는 모양으로 그린 뒤 이를 오려내는 식각 과정이 이어지는데요. 그 후 오려낸 센서에 전극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금속 증착 공정을 통해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전극 라인이 센서에 형성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쳐 촉각 센서가 완성되는 것이죠. 포토리소 공정이 이제 거쳐지고 그리고 메탈이 이제 증착이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촉각 센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진 촉각 센서를 가지고 어디론가 향하는 민훈 학생. 가상 손가락에 센서를 붙여 성능을 테스트해볼 참입니다. 다 됐어? 선임 박사님이 오셔서 민훈 학생이 만든 센서의 성능을 꼼꼼히 확인하시는데요.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연구실에는 초조함과 긴장감이 감돕니다. 잘 나오는 것 같고 각 센서별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문제고, 근데 센서는 반응성 되게 좋고, 그다음에 반복성도 아주 좋고. 보니까 센서 잘 나오고 만들느라고 고생 많았고, 어쨌든 다음에 더 좋은 센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촉각 센서 개발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난제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시각과 청각에 비해서 촉각은 분포형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시각과 사람도 보면 시각은 눈에 의해서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청각도 마찬가지로 귀에서 집중됐지만 피부는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곡면에도 부착을 해야 되고 넓은 면적에 부착해야 많은 센서들을 배열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또 난제가 되겠습니다. 촉각 센서가 더욱더 발전한다면 휴먼 로봇의 인공 피부와 의수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인터넷 쇼핑 시 마우스를 통해 제품의 촉감을 만져보고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다 실감나게 가상현실 게임을 즐길 수도 있겠죠. 앞으로도 촉각 센서는 현실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일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기능을 위해 진화할 것입니다. 오늘도 혹여나 실수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을 우리 학생 연구원분들. 그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연구원분들의 속내를 살포시 들여다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주제는요. 이 연구원이 내 천직이다 하시는 분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게요. 하나 둘 셋. 다 천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민훈 씨는 왜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만든 이제 소자가 잘 만들어졌는지 잘 만들어지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하루가 좀 안 좋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이날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뭐 실험이 잘 되고 이러면 하루가 이제 날아갈 것 같이 이제 기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이 이게 내 천직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성취감에서 이게 내 천직이구나를 느끼시는 거죠? 예, 뭐 힘든 것보다는 이제 보람된 이제 그런 느낌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제 이 일을 이제 평생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천직이라고 하고 뭐 연구에서 성취감을 느낀다고 해도 가끔 연구를 하면서 실수를 다들 하시잖아요. 그럼 그럴 때 가슴이 철렁하셨던 그런 순간이 혹시 있었나요? 막상 연구를 하게 되면서 전선을 연결하거나 납땜할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선 연결하는 과정에서 합선이 일어나서 뭐 실험실 내부 전체 전원이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연구동에 불이 다 나갔던 거예요? 아니요, 실험실 내부만 나갈 수 있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실 내부만 꺼졌다가 제가 켰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밖으로 막 뛰쳐서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만 나랑 다르네요. 네. 제가 박사님한테 제가 설계한 거를 박사님한테 이제 보여드려서 검토를 받는데 그날따라 한 3번을 박사님이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저희 번 연속 계속 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자질이 없나 여기서 진짜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뭐 속속해서 나가야지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럴 때 답답해서 네, 답답해요. 자꾸 일이 잘 안 될 때. 제가 답답해가지고 그럼 여기 다니면서 박사님께 차마 말 못했던 막 서운했거나 좀 삐져서 꽁해 있었던 그런 일들이 하나씩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섭섭한 건 아니고 뭐 근데 문 박사님이 영광이를 너무 예뻐하시는구나. 왜죠? 여자분이신가요?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자분이신데 네. 뭐 저녁 먹으러 나가거나 뭐 술을 한잔 한다거나 하면은 영광이는 꼭 뭐 데려가는구나. 전화해서 찾으시는데 저는 하루 옆방에 있는데 저는 잘 안 찾으시더라고요. 옆방 아니신가요? 저는 다른 건물. 얘는 아예 다른 건물에 있는데 근데 왜, 무슨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박사님도 저랑 전라도 광주 출신이거든요. 아무래도 고향 이유가 같은 느낌의. 아무래도 좀 올라와서 혼자 챙겨주지 않을까 싶은데. 지연인가요? 지연? 그거 섭섭해. 지연인가요? 박사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저는 친해지고 막 싶어서. 얘기한 거지. 그럼 이제는 이 연구원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내 인생 최종 목표는 네모이다. 이거 네모에 들어갈 말을 한번 적어봐 주세요. 하나, 둘, 셋.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애플 하면 아이폰이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하나의 무슨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제 나름대로 뭘 남기고 싶어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터치 센서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떠오르시는 분, 지금 이분 돌아가셨지만. 그럼 김영태 하면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스티브 잡스니까는 애플이면 전 파인애플이나 제가 나오면 출시되면 김영태의 파인애플 폰 꼭 살게요, 제가. 네, 그럼 이제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거 정말 열심히 고심하시고 써주셔야 돼요. 나에게 표준과학연구원이란 네모다. 하나, 둘, 셋. 교우 씨는 어떤 생각으로 이 표준과학연구원을 첫사랑이라고 쓰신 거예요? 첫사랑 하면 설레고 조심스럽고 하는 게 지금 연구소에서 하는 거랑 같고,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는 걸 꿈꾸듯이 제가 표준연구원에 들어온 거 처음 들어왔지만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의미를 적었고요. 언젠가 생각해도 계속 아련하게 생각날 것 같아서 첫사랑이라고 적어봤거든요. 이 연구원의 로맨티스트 같아요. 그럼 마지막 여자친구라고 하셨는데 첫사랑과 비슷한 의미인가요? 아니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사제생활을 혼자 처음 해보니까 많이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연구원에서 연구할 수 있었다는 게 마치 여자친구처럼 제 외로움을 달래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항상 곁에 있어준 네네. 여자친구처럼. 네네. 그러면 정말 연구원을 여자친구처럼 항상 곁에 두고 아끼고 사랑하시나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아끼고 또 되게 소중하게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부럽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경험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늘 함께하기에 느끼지 못했던 표준 측정 기술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시간. 우리 삶의 질서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곳. 표준과학연구원에서 한국 표준과학의 미래를 봅니다.